대통령실입니다. 저희가 여기는 여기는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저희 주기도원 감센터가 대통령실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7월 17일 2024년 7월 17일 이번 지원절까지 하나은행 로사의 외환은행 그리고 국민은행이 2006년부터 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국세청이 2조 5천억을 추징한 것에 대하여 이명박 김현장이 재탈세한 탈세금에 대해서 23조를 추징하고 이 탈세범죄자의 김현장을 전절까지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저희 주기자원감센터가 2004년에 설립돼서 론사 사건 등을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등은 론사 수사 검사했습니다. 이복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론사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선대와는 이 외환은행을 불법 매입해서 매각하고 나가가지고 아직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기자원감센터는 이 론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고발해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고발한 부분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탈세 부분, 그리고 하나은행의 탈세, 그리고 국민은행의 탈세, 이 세 건의 탈세에 대해서 우선 전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추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저희들이 주기자원감센터가 론사 사건을 고발해서 론사 사건이 국민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찰도 열심히 수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론사의 대리인이 누구였습니까? 김현장입니다. 론사는 누굽니까? 론사는 부시가 서포터스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 부자 이런 사람들을 등려했고 한국을 그야말로 겁박하고 공가해서 한국의 국유재산들을 빼먹었습니다. 돈은 주는 척했지만 실제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론사와 같은 불법 조직의 탈세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는 했지만은 결국은 핵심 주범들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죠. 고의적인 것이죠. 론사 사건을 돌이켜보면은 론사 특히 외환은행 불법 인수 사건은
2003년 9월 30일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법 사건이 수사하게 된 시기는 2005년 내지 6년, 7년 국회와 감사원도 수사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의 고발자는 투기자본 감센터입니다. 물론 이 투기자본 감센터가 이런 사건을 고발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고발하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나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없는 사회,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패가 만연한 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의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할 즈음에 김현장에는 유력한 검사 출신이 김현장으로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초기 검찰총장 송광수가 김현장을 끝내고 검찰총장을 끝내고 김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대한민국 민정수석의 김현장 변호사 박정규가 임명됐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에는 바로 신현수가 왜 거기 들어갔느냐? 여의도 고등학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2004년도에 불법 행위로 물러나서 2005년경에 또 김현장으로 들어갔고 송광수도 김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스타의 핵심 사건은 김현장이 벌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핵심 주범인 이현대, 한덕수, 김진표, 변장호, 김석동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변장호만 기소됐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도 기억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은 론스타 구속영장이 수차례 기각됐습니다. 이것을 기각신 사람이 당시의 형사수석 신영철 그리고 이상훈 등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론스타 사건을 수임한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 이용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론스타 사건 주범들은 전부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검찰도 없고 법원도 없는 것이죠. 특히 탈세, 은행이 탈세한다? 은행이 무슨 기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경제의 심장으로서 서민들에게 이렇게 전세자금, 주택자금을 대출해서 싼 값에 대출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은행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은행이 고리업자로 변했습니다. 사기업체가 됐습니다. 숱한 사기범죄를 자행하고 외국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ES 사기 사건이 그렇고 KB금융이 카자흐스탄에서는 BCC은행 이러한 사기 사건, 그 다음에 KB국민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외국인에게 2조의 이익을 남겨준 사건, 숱한 사건들이 외국인의 주머니의 이익을 위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거대한 불법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론사건의 범죄 중에서 특히 론사는 한국에 들어와서 부동산업이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산업자본이었습니다. 금융자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법으로 이 산업자본만 은행을 10%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자본인 론사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 법은 2002년도에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이 IMF를 통해서 국민들은 제1은행을 매각함으로써 저가에 매각했다가
나중에 부실 채권을 덤태기로 써가지고 수조원을 물어준 이러한 아픈 역사가 있고, 또 우리가 IMF를 통해서 정말 사채업 중에서 고리 사채업을 들여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이 금리를 20 내지 30%로 폭등시켜가지고 이들의 명령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을 도산시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자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5천만 국민들이 줄을 서서 돌반지를 팔고 할머니 세갑잔치 반지를 팔아서 IMF를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200조의 공적자금을 부어가지고 갚았는데 이 외환은행은 고기재산이었고 은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인수할 자격이 론스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인수했습니다. 이런 인수자금의 배후에는 바로 김인장입니다. 그래서 론스타의 불법행위 중에서 핵심은 인수자금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은행법으로 정해졌는데 은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외환은행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도 당연히 외국에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은행을 통해서 모든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당연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대구은행 지주회사가 세대 지주가 보면은 이번에 이게 시중은행이 됐는데 정말 수많은 사고들을 내고도 이번에 시중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최대 제주가 일본계 저축은행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동아은행 여러가지 신설은행을 만들어서 비자금을 조성한 노태우 정부, 이러한 과거에 이러한 부실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IMF를 초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 금융기관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IMF 이후에 대한민국 은행들은 이와 같이 외국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제가 그 당시에 2000년도 합병을 반대하니까 노조를 부딪혀서 합병을 만들었다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그 ING와 골드만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합병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이 합병 타익을 만들기 위해서 합병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머지 공적자금 은행들을 인수하려 나섰고 결국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자격이 없음에도 인수했고 특히 국가가 소유인 국유재산을 불법적으로 경매 절차 없이 인수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가 소유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그 총괄 책임자는 재경부 장관 김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표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어디다 쓰겠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매각할 때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 입찰할 때는 내각 자격이 있는 이러한 자들에게 입찰 자격을 줘서 공매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공매에 나선 법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공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공매 절차도 없이 입찰 공고도 없이 심지어 공적 자금 받은 당시의 조홍은행은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쳤고 국민의 주식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일부 5%를 사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입찰 공고한 다음에 경매로 입찰해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은행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이 외환은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들이 각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신용장을 발표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외환은행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핵심적인 특히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는 이러한 론스타에게 매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양보해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범죄인데 이러한 것을 자행한 사람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김앤장과 공모해서 이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정계성이죠. IMF 대리인이 정계성이었는데
바로 김현장입니다. 그래서 정계성이 이러한 조작을 했고 IMF 이후에 우리의 부실채권 예금자 높여가지고 기업들을 망가뜨린 사람이 이현재인데 이현재가 바로 금융감독원장 김현장 고문을 하다가 금융감독위원장이 됐고 또 이 나와서 재경부장관 하다가 이 부패 사건에 연루돼서 물러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현장이 가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한매은행이라 이러한 은행도 결국은 이현재가 불법적으로 매각해 준 것이고 또 박대진의 사위가 이에게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 론사를 불법 매각했기 때문에 검찰에 나서서 수사해서 이 불법 매각의 정책인 고기재단 관리자 김진표 당연히 기소해야 되고 또 불법 매각한 김현장에서 뇌물을 받은 이현재와 한덕수 당연히 기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정계성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검찰은 스스로도 공소장에 피자본감센터가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거기에 쓰기를 주가조작 사건은 김현장이 공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계성, 박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가 조작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의 범죄는 크게 나누어서 이 불법 매각 사건, 이 불법 매각 사건은 시효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 매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 고기재산법으로 이 사건이 재판도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도 유죄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들이 있고 이 불법 매각은 언제 종료되느냐 하면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종료됩니다. 따라서 2012년경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조 6천억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불법 매각의 피해, 시효가 2027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해서 이 사건이 윤석열의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아직까지 윤석열의 중도에 수사하려고 하자 신현수가 갑자기 민정석이 돼서 수사원 검사를 날려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시효가 남아있어서 불법 매각 이 관련자들을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불법 매각 관련자는 한덕수입니다. 이현재입니다. 그런데 논사수사검사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한덕수를 그것도 청문회에서 논사주범이며 김현장 대표인 정계성 이 매국노 국부유출자 이러한 사람이 추천해가지고 김현장에 들어가서 과거에 논사를 인수할 무렵 2002년경에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줬고 또 그 이후에 김현장이 매수해가지고 18억의 뇌물을 준 한덕수를 국무총리에 임명해서 저희들이 바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로 내려버렸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윤석열 정부 시작과 더불어서 시작됐습니다. 이미 그 시작은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가졌을 때 그 대변인의 김현장 사람 최지현인가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후원을 요구할 때 1번으로 냈던 1,000만 원을 냈던 사람이 윤석열과 가장 친한 소속고가 바로 김현장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 김현장에 불법 행위를 준다면은 윤석열은 뇌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이 한덕수가 아니 한동훈이 노사검사 한동훈이 부인이 2009년부터 발언해서 김현장으로 옮겨서 소속과 같이 2009년도에 옮겨가지고 이 당시에 한동훈이 검사를 하다가 김현장의 비서가 된 시기입니다. 9월달경이죠. 이때 김현장은 한동훈을 매수하기 위해서 진행전을 영입해가지고 뇌물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고발한 프루덴셜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현장의 박진 외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징용사건 고발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사법부 농단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이 징용사건 농단의 핵심은 김현장입니다. 한상호죠. 양승태와 대법원장실에서 노래거리는 사람이 한상호 아닙니까? 한상호는 사람이 정말 실권자죠. 총무 담당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들이 재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현장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또 이재명의 큰 고모 조 누구와 사돈간 아닙니까?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서 판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론사는 대한민국에서 사조치처럼 극동건설 등 7조 원의 이익을 내고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 1조 원을 돌려달라고 해외에서 소송했습니다. 물론 하나은행과 HBC 차액에 대해서 소송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마치 론사에 대항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론사에 대항하는 것이 뭐냐? 검찰을 통해서 론사의 이러한 것들 탈세라든지 불법 매각이라든지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러한 공범들을 처벌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소송팀을 추경호를 단장으로 임명해가지고는 소송하는 척 비용을 쓰면서도 정작 한편으로는 대법원을 통해서 전부 내주고 말았습니다. 국세청이 내국인에 한해서 내국인으로 한주에서 국내법 법인세법에 따라서 추징한 세금을 전부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양승태가 대법원 출장소가 돼서 매국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징용사건 한동훈이 윤대진과 더불어서 중앙지검을 윤석열과 더불어서 장악하더니 이 징용사건은 박찬호 검사가 원래 이런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한동훈이 김현장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양승태는 지금 최근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여튼 론사 사건의 큰 줄거리는 불법 매각이 2012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남아있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될 것이고 수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가 조작 확정 판결입니다. 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 처벌받은 사람은 유혜원 한 사람 달랑인 것 같습니다. 불법 매각은 신영철 등이 불법 판결로 변장호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변장호 등은 당연히 기소돼야 합니다. 불법 매각의 수사가 다시 착수돼야 합니다. 2조 6천억의 불법 매각 손실입니다. 국고 손실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공범 김현장, 정계선, 박준하는 사람은 국민은행의 사회이사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론사 사건, 외환은행 이러한 사건의 주가 조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서울대로 갔습니다. 서울법대가 부패 소굴로 바뀐 것이 이렇게 김현장 변호사가 서울대 등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 법학대학원이 김현장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복귀합니다. 2007년부터인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불법 판결로 이렇게 추가 공범들을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효가 남아있고, 또한 로사의 외환은행 탈세 사건, 이것은 탈세에 종료된 시점이, 제8세가 종료된 시점이 2009년 8월 9월 4일경인가 그렇습니다. 탈세를 저희들이 고발해가지고 특이자본감센터가 고발해서 대검 중수부 이목현이 수사했는데 인사발령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수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때 김현장 변호사, 송항수, 송광수 이런 사람들, 신현수 이런 사람들이, 김현장, 박정규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김현장에서 손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사 수사팀이 와야 되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가 고검장으로 발령된 등 수사하지 않고 오광수가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했더니 문무일 또 이러한 사람들이 항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하니까 정선택 검사가 재기 수사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조의대가 판결했습니다. 아무튼 2009년에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은 조세심판을 통해서 빼먹었는데, 이때 빼먹은 주축이 바로 김현장입니다. 김현장 공은 한승수가 총리가 돼서 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명박의 선거를 핵심적으로 도운 사람은 한승주입니다. 넥슨. 그래서 넥슨 검사 진경준이 인수위원회로 들어갔고, 또 차로, 고급차로 넥슨 김정주가 총괄인데, 고대 총장으로서 고대인을 직결해가지고 이명박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 탈세를 빼먹기 위해서 김현장, 이재우가 이명박을 설득해서 이명박을 고민케 한 다음에 결국은 국무총리를 만들었고, 김현장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조세 심판을 통해서 돈을 빼먹기 위해서, 조세 심판은 재경부 소속인데 이것을 총리실로 옮기겠다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일주일 전,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일주일 전에 하나은행에 유권 해석으로 1조 7,241억 원을 추징했는데, 이것을 이명박이 김현장과 국세청을 통해서 빼먹고, 그 다음에 이 한성수가 외환은행 탈세 사건 조세심판 주심 이용호를, 그리고 조세심판관 이광호를 대기 발령해서 심판부로 와야 한 다음에 전원해판부에 회부해서 전원해판부 주심 박동식 검사 출신 이 사람은 아들을 검사로 둔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주심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빼먹고, 김현장에 가서 또 돈을 받았습니다. 국부를 유출하고 김현장에 가서 또 국고를 털어가지고 김현장에서 또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했던 윤중현도 김현장에 또 모셔다가 입마금 6억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은 주신심판관 이영호를 김현장에 또 매수해서 입마금 뇌물 줬습니다. 이광호를 3.1 법인이 매수해서 입마금 뇌물 줬습니다. 김현장은 공범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심판부 심판관 박동식도 나중에 또 3.1 법인이 모셔다가 뇌물을 줘서 입마금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국법이 없는 조직입니다. 아까 국민은행의 탈세는 조세심판원을 제2자본감센터가 고발했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이 겁을 먹고, 국민은행의 탈세는 탈세다, 탈세가 명백하다 이렇게 판결해서 또
국민은행의 김현장 고문이었던 강정훈이 법원에 행정법원에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법원의 도석준이 또 이것을 불법 판결해서 김현장의 손을 들어주고, 고등법원 역시 마찬가지로 김현장의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 역시 저희들이 진정해서 판결하지 않고 국세청이 추징하려 했습니다마는 이병기 국정원장이 뇌물받은 최경환이 최수연을 강제로 해고하고 국세를 빼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현장입니다. 하여튼 론사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론사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탈세를 재탈세한 것이 2009년도이기 때문에, 이때 저희가 조선심판원을 고발했는데 이것을 수사해야 할 사람이 이 론사 검사들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조성준, 심재돈, 이복현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였던 한동훈이 수사해야 되는데, 이 고발 사건을, 저희들이 고발한, 투기자원 감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전부 중수부가 수사했는데 조상준이 저를 또 불러서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현이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로 내려보내서 탈세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김현장의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고 무엇이가. 아무튼 이 탈세 사건의 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론사가 대한민국에서 팔고 나가서 극동건설 또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서 국세청이 내국인에 준해서 추징한 세금을 빼먹는 사건, 대법원과 공모해서 빼먹은 사건. 론사는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일부 지분만을 인수할 경우에는 상임 대리를 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약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와서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외환은행을 직접 경영하는 론스타, 극동건설을 직접 경영하는 론스타, 이런 데는 당연히 내국인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그 나라에서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미국 법에 따라서 세금을 추징합니다. 조약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이 그렇게 추징한 것인데, 특히 론사는 9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존 그레이켄이 회장 아닙니까? 뭐 오퍼튜니티인가 론사 펀드 25, 35, 45 뭐 이런 펀드가 공인입니다만, 하여튼 론사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직접 경영을 한 이러한 법인들은 내국 법인에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과 공모해서 이렇게 추경호들이 엉뚱한 눈을 감고 세금만 축내고 있는 사이에 1조 원을 빼먹고 말았습니다. 한동훈이 지난번에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척 뭐 3천억인가 뭐 이렇게 하니까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런 자료를 한동훈한테 보냈습니다마는 론사 사건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아까 같이 론사는 불법 매각으로 2조 6천억을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고 추징하면 됩니다. 또한 주가 조작 공범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1조 원을 재탈세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됩니다. 특히 스티븐 리가 체포됐습니다. 이태리에서 체포되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일 무렵에 스티븐 리가 또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범죄인 인도를 요구합니다. 저희 특이자본 감센터가 하도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스티븐 리가 이태리에 체포됐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지시해야 되는 것이고, 인터폴에 의해서 이미 체포되기 때문에 즉각 알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문무일이었습니다. 검찰국장 다 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국장 등이 해야 합니다. 특히 론사 검사들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태리에서 훈련한 뒤에 범죄 인도를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었습니다. 한동훈 지금 스티븐 리가 미국에 체포됐는데 얼마인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김앤장 앞잡이로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힘 8세 범죄자의 국민의힘과 결탁해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당연히 막하게 다시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사 사건은 수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로사 사건 이러한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서 반부패부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1조 5천에게 3살 세에 대해서 12조를 추징할 것을 요구해서 이 사건도 반부패부가 가지고 있고 2조 6천에게 국부 이슈 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일부 사건의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제가 고발인 진술을 하자 갑자기 신현수가 등장해서 민정수석이 돼가지고 수사검사를 발령내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그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국민과 약속하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당연히 추징해야 할 로사의 탈세 범죄, 하나의 탈세, 국민의 탈세, 이러한 탈세들에 대해 저희가 중앙지검장일 때 그리고 검찰총장일 때 목숨을 걸고 추진하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당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일 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획이 될 것은 김건희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지였습니다. 6천만 국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윤석열이 이런 미국을 아닙니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이러한 은행들이 대한민국의 은행이 아니고 이들 장악한 블랙록, 이러한 블랙록의 대리인이 김앤장이고 이러한 금융사의 소유사들이 김앤장 사람으로 채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ELS 사기를 치고 엄청난 불법의 일을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이를 외국 금융기관이 지난 10년간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이 무려 18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전부 다 번 돈 아니겠습니까? KB금융지주 6%가 외국인 소유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31조인데 24조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주인입니다. 그 돈 대한민국이 모두 대한민국에서 번 돈입니다. 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탈세한 자금은 외국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머니를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이러한 탈세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탈세 자금을 수사하면 23조를 추징하면 불법적으로 빼내간 이 범죄 자금을 외국인의 주머니에서 한국의 국고로 들어가는데 추징하지 않는다. 외국놈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까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23조를 추징하고 탈세범죄 김앤장을 즉각 해체하라. 만약에 해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탈세범죄들과 공범이고 헌법 파괴 주범이고 국부유출의 명령으로 탄핵돼서 이들과 공범으로 무기절되고 모든 재산을 몰수되고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